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마지막 TV토론이 진행 중이죠. 김종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친문 핵심으로서 이번 경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종민입니다. 그 세 차례 TV토론이 있었고 오늘이 마지막 TV토론인데 예. 그 TV토론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가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공방은 있었는데요. 예.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예. 좀 더 치열하게 아, 그 공방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국민들이 와, 좀 재밌다. 예. 와, 저 그거 좀 보자 하고 막 서로 이제 문자도 보내고 예고를 좀 이렇게 서로 간에 하고 이런 경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경선이 우리는 지금 치열한 경선은 걱정할 게 없고 우리는 지금 밋밋한 경선 하나만한 경선 이거 좀 걱정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조금 더 시끄럽고 역동적인 경선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1위니까 예. 지금 지지율 1위니까 아무래도 공격이 좀 집중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건 뭐 어느 경선이든 1위 이제 달리는 후보의 이제 숙명적인 거고 예. 이제 공격도 많이 생기지만 뭐 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게 또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정책적인 특히 이제 기본소득 논쟁 같은 거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본선에서 우리가 이 백신 효과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올림픽도 보면 연습 경기를 실전처럼 한 팀이 올림픽 나가서 우승합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인 알겠습니다. 역동적인 경선이 돼야 되겠다. 그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컷오프에서 숫자가 조금 줄어들면 더 예. 역동적인 경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 그러면 우려하는 경선 후유증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네요. 경선 후유증의 핵심은요. 예. 밋밋한 경선이 되면 후유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내가 뭐 해보고 싶은 말을 못 해보고 그냥 된 거예요. 뭐 대세론이 됐든 지지율이 됐든 뭐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무슨 그 사람이 욕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 봐 내가 경선 때 그 걱정했던데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저렇게 돼버렸네. 이러면서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할 말을 다 해버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가 되면 같이 신모으자. 예. 그거 이게 이탈하기가 탈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그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발언 이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이게 맥락을 보면은 끝나고 다 합치자 원론적인 이야기다. 다만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을 뿐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근데 뭐 의도가 그런 의도는 아닌 거라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예. 뭐 그거는 뭐 의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결과적으로 하니까 이재명 지사 안 찍는 사람들은 우리 당 배신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거는 실제로 당대표 정도면 뭐 저같이 이제 최고위원 그만두고 그냥 일개 의원이면 예. 해볼 수 있는 얘기지만 예. 당대표가 그런 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하는 듯한 메시지가 다른 후보들은 의심하게 돼요. 당연히. 예. 그래서 그건 당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이제 그 공정성. 당대표는 이거 시끄럽고 뭐 역동적 이런 거 걱정하면 안 돼요. 예. 당대표는 공정성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 경선 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늘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 발언들, 네. 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놨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이거는 뭐 이제 우리 내부와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예. 이제 우리가 좀 중간층까지 외연을 예. 확장해야 된다 대선 때 예. 아마 이런 취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후하게 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뭐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 자체는 뭐 당대표가 전략적이나 정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중요한 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취임 이후에 예. 자꾸 중간층으로 외연 확장 쪽으로 너무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항상 예. 신경 써야 될 게 예. 지지층의 결속 위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예. 지지층에 상처를 주거나 지지층을 이탈시키면서 외연 확장하는 건 그건 정말로 그건 모래성입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송영길 대표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그 점은.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의원님 말처럼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계속 중도층을 향한 손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끄러워졌어요. 시끄러워지고 뭐 오늘 발언 같으면은 보수 언론에서 바로 뭐 파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앞으로도 딱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대표한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돼요. 뭐 대표도 이제 만능은 아니고 대표가 무슨 뭐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 당원들과 의원들의 이런 얘기들, 평가들을 끊임없이 수렴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예. 만약 그거 안 되면 저는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쯤 되면 예. 뭐 지금 자잘한 사고는 여러 번 났지만 예. 정말 큰 사고 안 나기 위해서는 예. 이 정도 나가니까 이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깨지는구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구나. 그럼 자부심을 단단히 하면서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밤잠 안 자고. 예.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 방송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당대표를 이렇게 비판하면 그것도 당대표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가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라도 빨리 당대표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으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 이상의 어떤 균형이 맞춰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도 좀 고민 좀 해야 되고 의원들도 뭐 선을 넘지는 않아야 되고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거죠. 예. 자,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제 컷오프가 결정이 될 텐데 네.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경선이라고 하는 절차가요, 이 단일화 절차예요, 이게. 예.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단일화하는 절차가 경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 그냥 진행되면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결선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경선 과정에 이제 충실하게 임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경선이라고 하는 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좀 더 명료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 도저히 유권자 지지가 안 나오면 경선 중간에 예. 포기하는 후보들 또는 이제 그만두는 후보들 또는 뭐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후보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런 후보들의 선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이제 뭐 단일화라고 하는 절차를 별도로 만들어서 뭘 또 뭐 여론조사가 이런 거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이제 당내 그 경선 과정에서 안 맞다고 보고.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후보가 생기면 그 사퇴하는 후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루어질 뭐 거라고 그거는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때도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생각하는 가치와 정책이 이 후보가 제일 적합하다. 그러니 이 후보의 힘을 모아달라 뭐 이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게 안 맞는데 뭔가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뭐 세력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유권자들이 이거 좋아하지 않죠. 근데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예.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은 이제 50% 이제 밑으로 지지율이 나오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1대1 대결을 한번 해보겠다.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계산 예. 아닙니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이 제도 자체가 결선 투표에서 1대1 대결을 예정해 놓고 있는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누가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냥 열심히 하면 예. 최종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단일화를 하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결선 투표제로 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예. 스타트 라인이잖아요. 지금 예.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50% 가까이를 얻고 있어요. 예. 이제 민주당 지지도로 보면. 예. 근데 아마 이제 당원들이 또 많이 참여하는 당원들의 구성은 일반 지지자들하고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안심하고 50%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역동적으로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제 이게 후보들이 또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예. 이제 누가 한 골 넣느냐 또 누가 에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지사가 최근에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네. 평상시 이 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김 빠진 사이다다. 뭐 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비판도 네. 있던데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장점은
솔직 담백한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뭐 외투 같은 걸 벗어던진 그런 뭔가 솔직한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그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좀 거칠다, 좀 오버한다, 또는 뭔가 이렇게 좀 공격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또 이제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고민하겠죠. 그 단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점잖게 나가다가 또 이제 뭐 김빠진 사이다다 이렇게 좀 뭐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 예. 하여간 그건 이제 후보의 몫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거친 표현이라든가 오버하는 발언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경선에서 득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또 본선 나가서도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 점은 이게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이제 경선을 해야 되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이제 하시겠죠, 예, 예. 본인이. 정책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내년 대선도 아마 젠더 갈등도 논쟁과 이슈거리 중 하나가 될 텐데 예.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리고 몇몇 대권 후보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정부고 예. 그 전위 부대가 여성가족부다. 예.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젠더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나쁜 정치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오고 구조나 문화에서 불리한 게 많아 왔으니까 여성들의 권익을 좀 뒷받침하는 쪽으로 여성가족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게 조금 한쪽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20대 남성, 젊은 남성들은 우리 그 이제 기성세대 남성들과는 달리 특별히 남자라고 해서 특별히 뭐 우대받거나 무슨 뭐 이렇게 대접받는 것도 예. 아닌 사회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러면서 또 구박은 많이 받고 예.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능력이 없다거나 이런 식의 막 왜곡된 인식들이 지금 쌓여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예. 사실 이런 젊은 남성들의 권익도 우리 양성평등가족부에 지금 우리 저 여성가족부가 예. 젠더 이퀄리티의 영문으로는 예. 그 양성평등가족부가 이런 것도 품어 안아야 돼요. 예.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홀했다. 저는 그런 지적은 타당하다.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 지금 젊은 남성들의 이런 권익들, 좀 예. 억울함, 예. 또 젊은 남성들의 이런 사회적 공격, 예.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고 이 예. 젊은 남성들의 이런 존엄도 회복시켜주는 이런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 요구를 해야지 없애버리자?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예. 당내에서 주류적인 의견입니까? 글쎄요. 뭐 제가 이 논쟁을 많이 안 해봤는데, 논쟁을 하셔가지고 예.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2030 남성들의 표가 국민의힘에 가 있으니까 예. 대선을 하려면 그 표도 더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여간 이게 우리 민주당의 중심 의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특히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가족부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남성들 중에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를 불신하거나 정책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정말 귀를 열고 들고 소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내에서.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